대표님들, 열심히 모은 자산, 자녀분들 잘 되라고 가족법인 만들어서 부동산 샀는데, 아버지, 왜 이런 걸 사셨어요? 자녀분들한테 이런 원망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생각해야 할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부동산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빌딩 디벨롭과 중개를 하고 있고요. 가족법인 만들어서 부동산 사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가족법인에 담아야 할 부동산이 정확히 뭔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가 지난달에 만난 60대 후반 한 대표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기도 물류창고를 50억 원에 가족법인으로 사셨는데 아버님한테 왜 이런 걸 사셨나라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땅도 넓고 수익률도 괜찮았는데 정작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세입자 나가면 공실 2개월에서 3개월은 기본이고 겨울에 동파 우려로 먼 길을 왔다 갔다 하셔야 했거든요. 아드님은 여의도 직장인이라 바쁘시고 특히 1월이 제일 바쁘시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가족법인에 담을 부동산은 수익률이나 절세만 보고 고르시면 안 됩니다. 내 가족 상황에 맞는 부동산을 사셔야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3가지 기준으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시간입니다. 자녀분 나이가 몇 살이신가요? 그에 따라 부모님의 나이도 달라지죠. 이게 왜 중요하면요. 자녀가 어린지 성인인지에 따라서 담아야 할 부동산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아직 어리시다면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사셔야죠. 이런 경우는 지금 당장 월세 얼마 나오는지보다 10년 후, 20년 후 땅값이 얼마나 오를지를 보셔야 합니다. 즉, 시세 차익을 노려야 합니다. 건물의 상태보다 우선적으로 땅을 보는 게 좋습니다. 건물은 나가도 괜찮죠. 중요한 건 땅입니다. 역세권에 대지 넓고 훗날 신축 가능한 그런 입지요. 왜 그럴까요? 부동산 시세 차익은 건물값이 아니라 땅값에서 대부분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장기 보유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중간에 갈아타기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사실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 큽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세, 실제로 갈아타려다가 거래 비용만 몇 억 나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고 갈아타기보다 장기 투자가 결국 더 큰 순수익으로 남을 때가 부동산에서는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자녀가 나이가 좀 있다면요. 자연스레 부모님의 나이도 많으시겠죠. 이런 경우는 유동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분들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그 부동산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부동산은 묶여있고 급하게 팔자니 헐값에 팔아야 하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동성이 좋은 지역의 중소형 빌딩을 사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언제든 매수자가 많고 가격을 잘 낮추면 금방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창고, 공장, 특수부동산 이런 건 피하셔야 합니다. 매수자 찾기 어렵고 시간 오래 걸립니다. 정리하면요. 시간축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어리다? 오랜 기간 보유하면서 시세 차익 중심, 건물보단 넓은 땅 중심, 자녀가 성인이고 나이가 좀 있다. 유동성 중심, 즉 핵심 지역, 유동성이 좋은 부동산.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 나는 어떤 걸 사야 하지? 이런 생각 드시죠? 지금 이 고민 안 하시면 나중에 몇 억씩 손해보거나 원망 들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잘못 사셔서 가족법인으로 잘못 산 부동산 급매로 5억 손해보고 파신 분 계시죠? 그런 실수 하지 마시라고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가족법인 부동산 체크리스트 무료로 올려뒀습니다. 지금 확인하시면 나중에 가족 분쟁, 급매 손실 막을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몇 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관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은 사고 나서가 시작입니다. 건물 관리, 임차인 관리, 월세 받기, 수리,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자녀분이 이걸 직접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부동산 선택에 엄청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분이 국내에 계시고 시간 여유도 있고 건물 관리 경험도 쌓게 하고 싶으시다면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자녀분들과 상의하셔서 거주지나 직장 가까운 소형 부동산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자녀분이 차로 30분 이내로 갈 수 있으면 직접 임차인도 만나보고 건물도 둘러보고 문제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분들한테 실전 경험을 주는 겁니다. 1년 차에는 월세 관리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2년 차에는 소규모라도 수리도 해보고, 임차인 민원도 받아보고, 3년 차쯤에 되면 공실 생겼을 때 어떻게 채우는지 배우고, 이렇게 5년 정도 하면 자녀분이 혼자서도 충분히 건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대표님은 30대 아들분한테 3층짜리 소형 빌딩 하나 법인으로 사주셨어요. 1층은 편의점 임대하고 2층은 사무실로 임대하고 3층은 아드님이 직접 사용했습니다. 그 아들분이 지금은 건물 관리 완전히 마스터하셔서 두 번째 빌딩도 직접 매입 검토 중이십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자산 승계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요, 자녀분이 해외에 계시거나 바쁘셔서 관리할 시간이 없으시다면요. 이런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관리 필요 없는 부동산을 사셔야 합니다. 꼬마 빌딩처럼 빌딩 관리 업체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관리를 외부에 맡기면 당연히 비용 나갑니다. 단지 대출이 되면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죠. 법인 유지를 위한 세무사 기장료, 빌딩 관리 업체 비용, 빌딩 청소 비용, 임차인 구할 때마다 중개 수수료, 그럼 수익률이 한 0.5% 정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까지 다 감안하고 그래도 수익 남는 부동산을 사셔야 나중에 이거 유지비만 나가네 이런 후회 안 하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준입니다. 성격의 기준인데요. 여기서 성격은 자녀분들 각자의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자녀분이 2명 이상인 경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형제 자매라도 원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사업 계속하고 싶은데 둘째 딸은 제주도 가서 카페 하고 싶다. 이런 경우 부동산 하나로 묶으면 나중에 의견 차이 납니다. 실제로 제가 본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대표님이 돌아가시면서 마포구에 있는 빌딩 하나를 두 아들한테 50대 50으로 상속하셨어요. 근데 큰아들은 그 빌딩 그대로 임대 놓고 월세 받자는 거고 둘째 아들은 지금 팔아서 각자 원하는 곳에 재투자하자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어떻게 막느냐?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금이 충분하시다면 세무서와 상담하셔서 아예 자녀별로 법인을 분리하세요. 둘째,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유동성 최우선 부동산을 사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으로 나눌 수 있는 서울 핵심 지역 꼬마 빌딩 같은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외곽 대형 공장이나 창고 같은 건 쉽게 팔기가 어려우니 답답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가족법인에 담아야 할 부동산 3가지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의 기준, 관리의 기준, 자녀의 성격 기준, 이 3가지만 체크하셔서 가족 분쟁이 아닌 가족 화합 법인 부동산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시간도 될 수 있고 관계도 될 수 있고요. 모두가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자유, 관계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찍어보았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내 상황은 복잡한데 이거 혼자 판단하기 어렵네. 잘못 부동산 샀다가 수억 손해보겠는데? 이렇게 느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하려고 보면 복잡한 상황 많거든요. 그럴 때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모두 해결됩니다. 무료 체크리스트는 한정 기간 동안 드리니 받아보시고 해결 방법도 찾아보시죠. 그리고 대표님 가족 상황, 자녀 나이, 향후 계획까지 들려주시면 됩니다.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선택, 지금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